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로드러너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분이 있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 친한 형이 퇴근하고 집에서 야식에 소주 한 잔씩 마시고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예전에는 뭔가 선물을 줘야 할 일이 있을 때 야식 좋아하는 걸 아니까 배민 같은 배달 어플 상품권 같은 걸 선물하곤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선물해야 할 일이 생겨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아무리 배달 음식을 좋아해도 내가 배달로 먹고 살고 있어도 배달 플랫폼 상품권을 선물해 주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타벅스 상품권을 선물해줬어요. 예전에는 쿠팡은 몰라도 배민은 그래도 라이더를 더 생각해주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언제든 버려도 되는 카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뭔가 씁쓸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도 요즘은 성수기라 배달 시간을 더 늘리다 보니 배달 커뮤니티를 자주 확인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인기 많은 글들을 확인하는데 대부분이 특정인 몇 명이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마치 배달 커뮤니티가 그들의 놀이터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딱히 뭔가 정보성 글들도 아니어서 대충 훑어보고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확실히 로드러너 도입 후 수입은 좋아졌네요 라는 제목이에요. 본문 먼저 읽어드릴게요. 키로당 단가는 600원 정도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백화대보단 수입은 좋긴 하네요. 이런 걸로 어그로 끌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현재 로드러너 까는 사람들 절반 이상은 타 지역 분들일 겁니다. 해보지 않은 분들이죠. 6.25 때 시스템으로 겪어봤다는 분들은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해보질 않아서요. 오산 로드러너는 일전에 2일 정도 직접 체험해봤는데 지역상 콜도 적어서 힘들더라고요. 반면 동탄 지역은 콜은 많지만 그만큼 기사분들도 많습니다. 초기 로드러너 도입 시 문제점 많았습니다. 배달비 슈킹, 거리에 대한 문제 등등. 허나 지금은 80% 이상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다 보면 어느 정도 노하우 생깁니다. 피크 시간, 비피크 시간대에 단건 배달인지 알뜰 배달인지 단가 보고 결정하면 되고요. 배민에서 로드러너 강제 도입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적응하던가 배달판 떠나던가 다른 플랫폼 이용하던가입니다. 단가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현재 전국적으로 배민 커넥트 단가 하락입니다. 로드러너 또한 최소 단가 2,300원이고요. 묵은지 할증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예전 백화 때는 묵은지 단가가 쏠쏠했는데 현재 로드러너는 묵은지 쌓여도 단가 안 오릅니다. 그뿐입니다. 배민 프락치니 주동자니 그딴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할 만큼 염치 없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요. 예전 2,000단가 콜은 안 타겠다 운동 유행했던 게 현재는 90% 이상 기사분들은 2,000단가 콜 탑니다. 저도 2,300원 콜 잘 타고요.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 해봤네요. 키로당 단가는 600원 정도가 떨어졌는데 백화 때보다는 수입이 좋대요. 그럼 콜량이 늘었다는 건데 궁금하네요. 현재 로드러너 까는 사람들 절반 이상은 타 지역 분들일 겁니다. 해보지 않은 분들이죠 라고 하셨는데, 저도 뭐 해본 건 아니지만 과거 6.25 때 타보신 분들이나 각종 후기, 기사, 자료를 찾아보고 판단한 거긴 합니다. 오산은 콜이 없고 동탄은 콜이 많지만 그만큼 라이더도 많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배달비나 거리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80% 정도 개선된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웃긴 게, 예전에 한 유튜버가 고가도로 근처에서 콜 잡았을 때 동선이 고가를 지나가게 잡아서 거리를 늘리면 단가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버 분이 방송하고 나서 바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범 도입도 꽤 됐고 로드러너 자체만 보면 몇 년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80% 개선이래요. 과연 배민에서 이걸 적극적 개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단가는 로드러너나 커넥이나 같다고 하는데 묵은지 할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거리당 단가도 600원이 낮아지고 묵은지 할증도 없어졌는데 어떤 원리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이거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2,000단가 콜은 안 타겠다 운동 유행했던 게 현재는 90% 이상 기사분들이 2,000단가 콜 탑니다. 저도 2,300원 콜 잘 타고요.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10%를 한 구역에 모아서 놓잖아요. 그럼 그 지역 단가는 100% 올라요. 그냥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좀 많아서 그렇지 빼기 때문에 2,000원대 단가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댓글 쓰신 분도 있어요. 로드러너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저 사람들 저러고 있지만 막상 로드러너 도입하면 대부분 할 사람들입니다. 뭐 울며 겨자를 먹더라도 하긴 하겠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정말 로드러너가 못해 먹을 정도냐? 솔직히 스케줄 예약하는 거 빼면 적응하고 할만합니다. 저는 이 스케줄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케줄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스케줄을 위해선 등급을 내야 하고 그 등급은 내 노동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순위로 그룹이 되겠죠. 그 문제점으로 예전에 6.25 때 화장실 한번 갔다 왔다고 등급 떨어진 건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했고요. 이건 그냥 스케줄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스케줄을 위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배달하는데 문제 없었다는 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앞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입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명확한 데이터가 없으니 서로 이렇다 아니다 하는데, 직접 하고 있는 당사자가 수입이 늘었다는데 아니라고 까고 보는 건 또 무엇인지 참 답답하네요. 이 부분은 지금 글 쓰신 분만 수입이 늘었다고 하는 건 아닌가 싶고요. 많은 분들이 로드러너를 욕하고 있죠. 그리고 수입이 좋았다면 고수익 인증도 있어야 하는데
고수익 인증은 없어요. 고수익 인증이 대부분 플러스고 최근 그랜드마스터 1등도 주변인을 통해서 인증을 했어요. 로드러너만 고수익 인증이 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있겠죠. 일단 까고 보는 게 아니라 아직은 로드러너가 수익이 더 좋다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죠. 어쩌면 글 쓰신 분이 커넥에 적응을 못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자꾸 작년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 사이에 전국적으로 단가가 내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로드러너만 단가가 내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건 또 뭔가요? 단가 비교는 작년 같은 달로 비교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본 게시글에도 거리당 금액 깎이고 묵은지 할증 없앴다고 했어요. 그럼 로드러너만 내렸다고 이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뭐랑 비교를 해야 될까요? 비교를 하려면 금액이 아니라 특정 기간 총 배달 건수를 커넥터와 로드러너를 비교를 해야지 단가로 비교하면 그날 다른데 정확할 리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고수익 인증자분한테 궁금했던 게 평균 단가가 자사 품목 제외하고도 어떻게 4,000원이 넘게 나오는지 시간당 평균 6개씩 빼야 하는데 그만큼 콜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했었어요.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자사 품목을 제외하고도 평균 단가가 높다는 것과 콜량이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도 지금 플러스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평균 단가는 4,000원이 저도 나오기는 했는데 흑석동에서 난곡을 보내버리니까 거리가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당 6개가 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평균 단가나 건수를 보는 게 아니라 시급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플러스 타는 사람들 중에도 권역 내에서만 타면서 천품어에 목숨 거는 사람, 권역 외 할증으로 장거리만 노리는 사람, 그냥 적당히 섞어서 타는 사람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급이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드러너 하기 싫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배달 일이 서로가 경쟁인데 경쟁자가 줄어들면 좋은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저는 그래도 전업이든 부업이든 운송수단이 도보든 차든 고수익이든 저수익이든 우리는 큰 틀에서 다 같은 동료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 빼고 다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는 사람들을 배달판으로 꼬시고 누군가는 경쟁자니 떨어져 나가라고 하는데 뭔가 좀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인드가 패시브가 되지는 말았으면 해요. 평소에야 경쟁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동료의식도 있고 해야 배달판이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을 건데 라이더들끼리 경쟁만 하면 플랫폼만 팔짱 끼고 앉아서 웃고 있겠죠. 일단 우리는 동료다라는 마인드를 패시브로 하고 언젠가 노조에서 한번 뭉치자고 할 때 뭉치기만 해도 효과는 있거든요. 꼭 집회에 참석하라는 게 아니어도 모든 라이더가 하루만 파업해도 효과는 100%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도 뭉칠 수 있다 이런 것만 보여줘도 플랫폼이 지금처럼 라이더를 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정작 로드러너 시행 지역인 화성 동탄에서 로드러너를 하는 라이더가 더 늘었는데 저들은 왜 늘었는지 생각이나 해보는 것인지 저들 논리라면 정말 못해먹을 정도이고 수입이 줄었는데 로드러너를 하는 라이더만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건 저도 명확하게 답을 하기가 힘든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로드러너가 싫어서 수원 쪽으로 빠졌던 라이더분들이 커넥터도 상황이 안 좋으니 차라리 집 근처에서 로드러너나 타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도입될 거니 빨리 시작해서 적응이라도 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드러너를 부각시키려고 일부러 커넥을 좀 하향시킨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로드러너라는 게요. 원래 올 초에는 전국 시행이 됐어야 했을 거예요. 배민 입장에서는 제주도 도입하려다가 국가민의 청문회내 뉴스 기사로 두들겨 패니까 잠깐 멈춘 거고 배민이 생각해도 이렇게 민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 도입했다간 푹 맞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들 돈 들여 바이크 유튜버들한테 로드러너 타는 거 영상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런 언론 플레이 그런 거 안 해도 될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배민도 아는 거예요. 배민을 위한 시스템이지 상점, 라이더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도 아직은 로드러너에 당근 주는 중일 겁니다. 어떻게든 라이더 소득 높게 보여야 할 테니까요. 플러스도 만들고 나서 정착되는 것 같으니까 바로 단가 깎아버렸잖아요. 한두 번 깎인 것도 아니고요. 로드러너라고 배민이 라이더 대접을 해줄까요? 초반에 당근 주다가 정착되면 새로운 지하 뚫어서 바닥 만들 거예요. 저도 이번 성수기 끝나면 어차피 로드러너 도입될 건데 가서 체험이나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저는 상위 등급 갈 자신이 없어서 그냥 동네에서 플러스 탈 가능성이 더 크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시행될 건데 그때 가서 얼타는 것보다 먼저 체험도 해보시고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빠르게 대처하시는 게 라이더님들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